정비 경납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사 하나가 그날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경고음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었고요. 계기판에 붉은 표시가 꺼졌다 켜질 때마다 제 손끝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마테오라고 합니다. 남미 출신 항공 전자정비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방식이 완전히 부서진 날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란 뭔지, 현장에서 어떤 문화가 진짜 힘이 되는지 제 몸으로 겪고 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날도 똑같이 시작했어요. 훈련 준비가 한창인 기지에서 마테오는 항공기 전자 개통 점검을 맡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공구함을 들고 뛰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마테오, 또 경고 떴어요, 또요. 루이스 목소리에는 익숙한 공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전등 빛으로 패널 안쪽을 비췄습니다. 배선은 멀쩡해 보였고 커넥터도 고정이 잘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늘 그랬듯이 멀쩡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경고가 뜨고 경고가 뜨는데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특정할 수 없으니 규정상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부품은 바다 건너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과 부품을 같이 기다립니다. 오르테가가 경납고 안으로 들어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야간 점검에 이 항공기 들어가야 한다. 오르테가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입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오르테가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경고가 반복되면 오르테가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정이 먼저다. 이 대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일정이 앞서고 규정은 뒤로 밀리고 정비사는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마테오가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는 마테오 책임이 되는 구조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왜 멈추지 않았냐가 되고 멈추면 왜 강행하지 않았냐가 됩니다. 마테오는 그 모순을 너무 오래 견뎌왔습니다. 루이스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부품 기다려야 해요? 마테오는 대답 대신 모니터에 뜬 로그를 다시 눌러 확인했습니다. 같은 경고 코드, 같은 시간 간격, 그리고 그 아래에 애매하게 흔들리는 전압 수치. 마테오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부품을 바꾸려면 최소 일주일. 그동안 기체는 묶이고 지휘부는 화가 나고 정비팀은 밤을 새고 결국 누군가가 비난을 받습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들어 오르테가를 바라봤습니다. 오르테가 최소한 점검 기록을 남기고 절차대로. 오르테가가 짧게 웃었습니다. 기록? 종이로 비행기가 날아? 그 말이 마테오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테오는 기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테오는 기록으로 책임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마테오가 살아온 곳에서 종이는 종종 방패였고 방패를 쥔 사람은 책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르테가 말투에는 기록 자체를 우습게 보는 습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습관이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납고 출입문 쪽에서 통신병이 뛰어왔습니다. 통신병이 마테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테오, 파견 명단 확인하셨습니까? 마테오는 렌치를 내려놓고 통신병을 바라봤습니다. 통신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단 맨 위쪽에 마테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합훈련 파견. 마테오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덜미가 굳었습니다. 루이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요? 통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쪽과 정비 협력 포함이라고 합니다. 마테오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마테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감정은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오래도록 외국 장비에 기대는 구조 속에서 살았고 새로움이라는 말이 주는 피로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새 전투기, 새 레이더, 새 시스템. 늘 그럴듯한 발표가 있었고 늘 현장에는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누가 신형 이야기를 하면 반사적으로 경계부터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테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자랑을 들어야 하는 시간일 뿐이다. 파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마테오는 개인 장비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경납고에서 울리던 경고음을 떠올렸습니다. 마테오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감정 섞지 말고 가서 보고 듣고 확인만 하자.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루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테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마테오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테오는 모릅니다. 루이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던데요. 마테오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합니다. 공항 대합실은 밝았고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마테오는 항공권을 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로 간다는 긴장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피로였습니다. 마테오는 스스로 그 피로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정비사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테오는 늘 배워왔으니까요. 대합실 TV에서 속보가 흘렀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였습니다. 삼성 메모리 호황, AI 수요 확대, 가격 급등.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고 진행자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테오는 화면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테오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경제 수치가 올라가고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이 앞선다는 뉴스. 그럴수록 현장은 더 바빠지고 더 무리하고 더 많은 것을 감추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성공 뉴스가 곧바로 현장의 안전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한국은 진짜 대단한가 봐요.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마테오는 현장을 보러 가는 거다. 말이 아니라 고장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러 가는 거다. 마테오는 그 순간에도 경납고 바닥의 나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늦어지면 우리의 하루가 멈췄습니다. 답을 기다리느라 사람은 더 지치고 판단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테오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 안내가 울렸을 때 마테오는 기대 대신 각오를 챙겼습니다. 마테오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테오는 자랑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고장을 다루는 사람이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마테오는 마지막으로 TV를 다시 봤습니다. AI, 메모리, 가격 급등. 화면은 화려했고 자막은 강했지만 마테오 마음은 조용히 식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마테오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냄새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지 않는데도 줄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요. 표정이 바쁘긴 한데 동선이 서로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그 질서가 낯설어서 더 경계가 됐습니다. 남미에서 마테오는 늘 시스템은 종이에 있고 현실은 사람의 눈치에 있다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딘가가 너무 매끈하면 마테오는 자동으로 의심부터 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똑같을 수도 있다. 마테오는 그런 말로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연합훈련 기지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안내를 맡은 박지은이 부드럽게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 도착하고 바로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오후에 정비 브리핑이 잡혀 있어요. 박지은 말투는 깔끔했고 말끝이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고개만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낯선 소리들이 귀를 채웠습니다. 엔진 테스트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전의 짧은 교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뒤엉키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그 점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마테오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지 정돈된 환경에서 믿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브리핑실 문을 열었을 때 벽면 스크린에 큼직하게 떠 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마테오는 속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마테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공군 인도가 예상된다는 보도 흐름 정도는 해외 기사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새 기체, 국산화, 첨단 기술. 마테오 귀에는 그 단어들이 늘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부품을 기다리다가 결국 일정이 사람을 눌러버리는 장면을 더 많이 봤으니까요. 브리핑이 시작되자 한국 측 정비 책임자 김태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훈은 시선을 스크린에서 떼지 않은 채 먼저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훈은 마테오 이름을 한번 또박또박 읽고 나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테오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테오는 반사적으로 예의 있게 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은 성능 그래프를 잠깐 보여줬습니다. 레이더 항전 장비, 데이터 링크. 브리핑은 분명 최신 장비의 자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마테오는 마음속에서 방어막을 더 두껍게 올렸습니다. 마테오는 이런 흐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마테오는 그 다음이 항상 같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책임을 미루고 부품이 없으면 현장이 버티고 일정이 밀리면 정비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김태훈이 갑자기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스크린을 껐습니다. 브리핑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마테오가 눈을 깜빡이는 사이 김태훈이 마테오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능 이야기는 뒤로 두고요. 고장나면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부터 보죠. 마테오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마테오가 예상했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자랑 대신 복구를 먼저 말하는 사람을 마테오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태훈 말에는 이상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이려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 남는 말을 먼저 꺼내는 느낌이었어요. 마테오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김태훈님, 다시 세운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마테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바로 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절차요. 원인을 못 찾았을 때 무엇부터 배제하고 어느 단계에서 멈추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요. 김태훈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비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흔들리면 결과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순서를 먼저 세웁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을 듣는 동안 자기 안에서 오래된 반발심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순서, 절차. 마테오는 그 단어들을 싫어해왔습니다. 마테오가 살던 곳에서 절차는 종종 책임을 쪼개는 말이었고 순서는 사고가 나면 누가 먼저 서류를 맞추는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본능적으로 의심했습니다. 말은 좋아도 결국 종이로 덮는 거 아닌가.
그 의심을 김태훈이 알아챈 듯 했습니다. 김태훈은 더 화려한 표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훈은 칠판에 아주 단순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재현 가능해야 한다. 김태훈은 글자 하나하나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한 번 생기고 끝나면 운이 좋았던 겁니다.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좁혀 들어갈 수 있어야 실력입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마테오는 정비사로 살아오면서 운이 끼어드는 순간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운으로 통과한 점검은 나중에 반드시 값을 치렀습니다. 그 값을 치르는 건 늘 현장이고 늘 사람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을 때 박지은이 종이컵 커피를 건넸습니다. 마테오님 긴장 많이 되셨죠? 마테오는 솔직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테오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낯선 환경이라 그렇습니다. 박지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김태훈님은 일부러 성능 이야기를 뒤로 미루시는 편이에요. 정비팀은 자랑보다 사고가 안 나는 게 먼저라고 하셔서요. 마테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남는 씁쓸함이 마음속 의심과 비슷했습니다. 마테오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정말로 지키는지입니다. 바로 그때 마테오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푸시 알림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제목 아래로 시진핑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테오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묘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남미에서 마테오는 늘 강대국 사이의 흐름이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는지 봐왔습니다. 제재가 생기면 부품이 막히고 정치가 흔들리면 공급망이 늦어지고 그 여파는 정비사의 손끝에 먼저 닿았습니다. 마테오는 화면을 잠깐 더 바라보다가 알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이 아까 적었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재현 가능해야 한다. 마테오는 그제야 한국이 왜 복구를 먼저 말하는지 아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부품이 막힐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외부 변수는 늘 생깁니다. 그럴수록 현장은 더 약속한 순서에 매달려야 합니다. 마테오는 그 논리가 머리로는 납득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마테오는 믿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마테오는 감탄하기 전에 고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한다. 김태훈이 쉬는 시간 끝 무렵 마테오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테오님,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마테오는 잠깐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많이 봤습니다. 절차가 일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요. 김태훈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정비 라인에서 같이 보시죠. 마테오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태훈이 설득보다 증명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마테오는 보겠습니다. 정비 라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테오는 먼저 냄새를 찾았습니다. 항공유 냄새, 금속이 달아오른 냄새, 오래된 전선 피복에서 나는 미묘한 냄새요. 마테오는 그 냄새가 거짓말을 못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문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 냄새는 늘 다른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김태훈이 마테오를 작업대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태블릿 한 대와 두꺼운 바인더가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속으로 비꼬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종이가 많군요.
마테오는 그런 생각을 들키지 않으려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김태훈이 태블릿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장비를 같은 순서로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훈은 곧바로 체크리스트 첫 줄을 열었습니다. 전원 인가 전 시각 점검, 전원 인가 후 초기 부팅 로그 확인, 경고 발생 이력 조회. 말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테오가 늘 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왜를 말할 때도 어려운 단어로 마테오를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는 한 문장을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2단계에서 문제가 나오면 다음 단계 결과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말이 마테오 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끔 바쁘니까라는 이유로 앞 단계를 건너뛰곤 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결과가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첫날 점검은 아주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느리다고 느끼는 건 마테오 쪽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느리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우는 확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추측하지 말고 확인합니다. 감으로 넘어가지 말고 확인하죠. 마테오는 그 말이 마음에 들면서도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마테오는 오랫동안 감으로 버텨온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이틀째부터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은 점검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고가 떴을 때 마테오님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 소리가 한 번이었습니까? 반복이었습니까? 경고가 뜬 직후에 조치한 건 무엇입니까? 질문이 끝나면 김태우는 답을 태블릿에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김태우는 답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하면 김태우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남. 마테오는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박지은이 옆에서 짧게 도와줬습니다. 마테오님, 기억이 흐리면 흐린 대로 적는 게 맞아요. 마테오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책임이 마테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박지은이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숨기려고 적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려고 적는 거라서요. 그 말이 마테오 가슴에 걸렸습니다. 마테오는 자기 나라에서 종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고가 나면 서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류는 누가 했는지를 지우는 방향으로 작성됐고 결국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떠안았습니다. 마테오는 그 구조를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기록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먼저 경직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의 기록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김태우는 하루가 끝나면 모든 항목을 다시 펼쳐놓고 팀원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김서연, 오늘 마테오님 답변 중에 애매한 표현이 있었습니까? 이민호, 경고가 뜬 시각이 로그랑 일치합니까? 박지은, 통역하면서 뉘앙스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김태우는 한 사람에게만 묻지 않았습니다. 김태우는 여러 사람의 눈으로 같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게 있으면 김태우는 바로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테오님 표현을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마테오는 그 장면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태우는 기록을 방패로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태우는 기록을 등불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체크리스트가 쌓이면서 작업이 놀랄 만큼 안정됐습니다. 마테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명확해지니까 다음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경고가 뜨면 당황하는 대신 이전에 어떤 조건에서 떴는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마테오는 그 흐름이 마음에 들면서도 계속 경계했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결국 서류가 사람을 잡지 않을까. 마테오는 그런 불안이 안에서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넷째 날 마테오는 참지 못하고 김태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태훈님, 마테오는 기록이 무섭습니다. 김태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테오가 살던 곳에서는 종이가 책임을 피하는 방패였습니다. 종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마테오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속을 드러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김태훈은 바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태블릿을 잠깐 내려놓고 마테오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마테오님 말이 맞습니다. 기록은 잘못 쓰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 대답에 더 놀랐습니다. 보통은 여기는 다릅니다라고 말하며 밀어붙이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김태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태훈은 기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책임을 찾는 기록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현을 만드는 기록입니다. 김태훈은 손가락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적는 건 책임을 찾는 게 아니라 재현을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다시 나타나면 누구든 이 순서를 따라가서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을 듣고 며칠 전 칠판에 적힌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재현 가능해야 한다. 마테오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태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태훈은 한 사람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책임을 나눕니다. 김태훈은 말을 멈추고 작업대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를 보여줬습니다. 스티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면 멈춘다. 김태훈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멈추는 선택을 했는지, 왜 멈추지 않았는지. 그 순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마테오는 숨이 길게 빠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마테오는 숙소로 돌아와 혼자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테오는 기록을 싫어한 게 아니라 기록을 이용하는 구조를 싫어했던 겁니다. 기록이 사람을 향해 칼이 되면 정비사는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걸 숨깁니다. 숨기기 시작하면 현장은 더 위험해집니다. 마테오는 그 악순환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김태훈은 실수를 숨기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실수를 다음에 똑같이 하지 않게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같이 받고, 팀이 같이 확인했고, 팀이 같이 수정했습니다. 마테오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부러웠습니다. 다섯째 날 마테오는 처음으로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김태훈님, 이 경고가 특정 온도에서만 반복되면 센서 쪽을 먼저 의심하는 게 맞습니까? 김태훈이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마테오님이 지금 하신 질문이 기록이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김태훈은 곧바로 체크리스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특정 온도 조건에서 재현 시험. 마테오는 그걸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묘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테오 질문이 종이에 갇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의 점검이 쌓이자 마테오는 어느 순간부터 불안이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또 뒤집어 쓰겠지라는 불안이었는데요. 지금은 이 방식이면 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는 불안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생기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준비시키니까요. 마테오는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차분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테오 안의 반발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테오 안의 기준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종이가 방패가 아니라 서로를 같은 언어로 묶는 끈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야간 훈련을 준비하는 공기는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소음이 익숙함으로 덮여 있었는데 밤에는 소음이 긴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경납고 조명은 더 밝게 느껴졌고요. 바닥의 그림자까지 또렷해져서 마테오는 모든 것이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루이스가 헬멧을 들고 들어오면서 마테오에게 속삭였습니다. 마테오, 오늘은 일정이 꽉 찼대요. 마테오는 대답 대신 태블릿을 켰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기록이 화면 안에서 줄줄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정렬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렬은 안전처럼 보이지만 정렬은 때로 착각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점검 순서가 중반을 넘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쪽 조종사 라파엘이 준비구역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라파엘이 고개를 기울인 채로 말했습니다. 계기 쪽에서 경고가 한 번 떴습니다. 라파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라파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경고가 사소할 수도 있다는 표정을 지으려 했고 동시에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마테오는 바로 로그를 열었습니다. 경고 코드가 이전과 유사했습니다. 마테오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소해 보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어느 날 치명적으로 터집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파엘, 경고 뜬 직후에 소리나 진동은 있었습니까? 라파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마테오는 다시 물었습니다. 경고가 몇 초나 유지됐습니까? 라파엘이 손가락으로 짧게 표시했습니다. 짧게요, 깜빡이듯이. 그때 지휘관 오르테가가 들어왔습니다. 오르테가가 주변을 한번 훑고 곧장 마테오와 김태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르테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간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마테오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마테오는 오르테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르테가는 책임보다 일정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오르테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르테가가 살아온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마테오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김태훈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팀이 만든 기록이 손에 잡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훈은 오르테가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르테가님, 경고가 재현됐습니다. 오르테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현? 김태훈이 즉시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점검에서 같은 코드가 같은 조건에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야간이라 변수가 더 많습니다. 오르테가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각한 고장이 아닐 수도 있잖나.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자기 합리화였고 가장 자주 사람을 다치게 만든 말이었으니까요. 오르테가가 김태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정이 있다. 지금 멈추면 훈련 전체가 밀린다. 김태훈이 반박하지 않고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모르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마테오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정도로 단호하게 멈춘다를 말하는 정비 책임자를 마테오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테오는 오르테가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오르테가는 권한을 건드렸다고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테가 시선이 마테오에게 옮겨왔습니다. 오르테가가 마테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테오. 마테오는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마테오는 그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오르테가는 결정의 부담을 마테오에게 옮기려는 겁니다.
일정을 강행해도 멈춰도 그 사이에서 마테오가 책임을 떠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테오는 속으로 오래된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동시에 오래된 공포도 느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테오는 다칠 수 있습니다. 오르테가가 말했습니다. 마테오가 보기엔 어떻나? 마테오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마테오는 기록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코드, 조건, 시간, 횟수. 며칠 동안 쌓인 체크리스트가 마테오 손끝에서 반짝였습니다. 마테오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테오는 느낌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늘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테오는 근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어도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정은 결국 사람 몫입니다. 라파엘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판단을 믿겠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을 들었습니다. 라파엘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파엘은 여기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라파엘은 명령을 따라야 하고 동시에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마테오는 그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태훈이 마테오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김태훈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주변 소음에 묻힐 정도로 낮게 말했습니다. 마테오님. 마테오는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김태훈 눈빛은 차분했고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김태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내리는 선택이 오늘 밤 누군가를 집으로 돌려보낼지 결정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테오 안쪽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마테오는 눈앞에서 경납고가 잠깐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비사는 숫자와 전선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마테오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훈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말이 원칙처럼 들리지 않고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라파엘이 웃는 척하고 있었지만 라파엘 턱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루이스도 숨을 얕게 쉬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박지은 손이 스스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르테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결정해. 오르테가 말투는 명령이었고 동시에 압박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강행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멈추면 일정이 밀립니다. 멈추면 지휘부가 화를 냅니다. 강행해도 멈춰도 마테오 이름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공항 대합실 TV 자막이었습니다. 마테오는 그때는 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이재용, 국내 투자 확대. 마테오는 그 문장을 떠올리면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다시 현장에 내려와 사람의 선택을 바꾼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 있는 구호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게 만드는 환경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테오는 그 연결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테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마테오는 태블릿을 손으로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마테오는 오르테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을 바라봤습니다. 마테오는 마지막으로 자기 손을 봤습니다. 전선을 만지고 나사를 조이고 로그를 남기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은 사람의 귀환 여부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마테오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속에서부터 단단히 끌어올렸습니다. 마테오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테오는 오르테가를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르테가님, 마테오는 오늘 멈추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오는데 손바닥 안쪽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한 문장이 내일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오늘의 분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르테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멈춘다고? 오르테가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라파엘도 헬멧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태훈이 오르테가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르테가님, 정비팀 입장은 동일합니다. 경고가 재현된 이상 원인 추적 없이 이륙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르테가가 김태훈과 마테오를 번갈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마테오는 침을 한번 삼키고 기록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르테가님, 일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은 사람보다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테오는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마테오는 원래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르테가가 한 걸음 다가와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누가 책임지나? 마테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테오는 익숙한 질문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멈췄는데 문제 없으면 멈춘 사람이 비난받는 구조요. 마테오는 그 구조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김태훈이 책임지겠습니다. 오르테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 김태훈이 숨을 고르고 더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김태훈은 말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결정 과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테오는 김태훈이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김태훈은 멈춘다를 외치고 끝내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훈은 멈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행동까지 같이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르테가가 한참 침묵하다가 이를 악문 채 말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멈춘다. 오르테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지듯 말했습니다. 대신 결과를 가져와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비 라인에 남아있던 공기가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라파엘이 마테오를 바라보며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마테오, 고맙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파엘, 마테오도 고맙습니다. 라파엘이 경고를 그냥 넘기지 않아서 지금이 있습니다. 라파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 눈가가 살짝 젖어 보였지만 라파엘은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이 박지은, 김서연, 이민호를 불렀습니다. 지금부터는 멈춘 만큼 더 촘촘하게 갑니다. 김태훈은 태블릿 화면을 회전시켜 모두가 볼 수 있게 놓았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점검하느냐가 아닙니다. 징후가 다시 나오면 어떤 순서로 좁혀갈지 그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훈님, 오늘 재연 조건을 먼저 잡을까요? 김태훈이 즉시 답했습니다. 김서연, 온도 조건부터요. 아까 라파엘이 말한 깜빡이듯이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민호가 로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민호가 전원 인가 시점과 경고 시점 사이에 공통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지은도 통역을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마테오님 표현 그대로 기록 남길게요. 마테오님이 느낀 불안 지점도 항목으로 넣겠습니다. 마테오는 그 장면을 보며 기술의 다른 얼굴을 봤습니다. 마테오가 기대했던 건 최신 장비의 화려함이었는데요. 마테오 눈앞에 펼쳐진 건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정비를 천재의 감각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길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지금 이 밤의 공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마테오, 한국팀은 화내지도 않네요. 마테오는 루이스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을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루이스에게 조용히 답했습니다. 김태우는 화내는 대신 순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으면 사람은 덜 두려워집니다. 마테오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놀랐습니다. 마테오는 예전에는 순서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점검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김태우는 중간중간 모두를 멈춰 세우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한 건 사실입니까? 추정입니까? 추정이면 추정이라고 적고 사실이면 사실로 남깁니다. 마테오는 그 구분이 얼마나 잔인하게 정직한지 알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추정을 사실처럼 말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늘 있었으니까요. 추정이 사실이 되면 일정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정이 사실이 되는 순간 위험도 같이 진행됩니다. 새벽 무렵 경고는 같은 조건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김태훈이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김태훈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오히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좁힙니다. 이민호는 전원 개통. 김서연은 센서 입력. 박지은은 라파엘 인터뷰 기록 업데이트. 김태훈은 마테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테오님은 전체 흐름을 봐주세요. 마테오님 눈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마테오는 그 말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은 예전처럼 목을 조르는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는 팀이 같이 짊어지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테오는 혼자 방패가 되는 대신 팀의 한 조각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정비 라인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이유는 포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로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훈이 정리된 절차를 한 장으로 요약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징후 발생 시 1단계 확인, 재현 조건 확보, 2단계 배제, 3단계 분리 점검, 결론 도달 시 다시 처음부터 전체 흐름 확인. 마테오는 그 요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맞추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두는 거구나. 마지막 확인 시간이 왔습니다. 김태훈이 마테오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마테오님, 마지막 확인 사인 부탁드립니다. 마테오는 펜을 받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마테오는 그 사인이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인은 이 밤을 이렇게 통과했다는 증거이자 다음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니 정확히는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 달라고요. 마테오는 그 기도가 미신이 아니라 정비사의 본능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도 하늘은 언제나 변수를 남기니까요. 밤 공기는 낮과 달랐습니다. 낮에는 절차가 벽처럼 서 있었다면 밤에는 절차가 손잡이처럼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마지막 확인 사인을 남기고도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린다기보다 심장이 계속 손끝으로 내려오는 기분이었어요. 라파엘은 다시 출격 준비를 했습니다. 라파엘이 헬멧 스트랩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마테오, 오늘은 꼭 깔끔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라파엘, 깔끔한 것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파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했지만 그 결심 뒤에 숨은 긴장도 선명했습니다. 통제실로 이동하자 벽면 스크린에 항로와 기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바람도 허용 범위였고 시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정비사의 본능은 늘 평범한 순간에 균열이 생긴다를 기억하니까요. 출격이 이루어지고 교신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김태우는 통제실 한쪽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보며 체크리스트를 넘겼습니다. 김태우는 정비 라인에서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우는 통제실에서도 확인이라는 단어를 같은 톤으로 꺼냈습니다. 라파엘 현재 계기 경고 없습니까? 라파엘 전원 개통 수치 정상 범위입니까? 라파엘이 짧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짧은 답이 통제실 공기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훈련 중간이 아니라 귀환 시간에 터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오른쪽에 기상 경보가 뜨고 바람 방향 화살표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고 구름층이 낮아졌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교신은 유지됐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교신이 끊기면 모두가 위기를 인식합니다. 교신이 유지되면 일부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비사는 압니다. 진짜 위험은 정상처럼 보이는 비정상에서 나온다는 걸요. 통제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행을 말했고 다른 쪽에서는 중단을 외쳤습니다. 오르테가도 통제실에 들어와 화면을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복귀. 오르테가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오르테가도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라파엘 목소리가 무전에 실렸습니다. 시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기 접근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통제실의 몇몇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안도가 너무 빨라서 불안했습니다. 계기 접근은 마법이 아닙니다. 계기 접근은 절차이고 절차는 사람이 지켜야만 힘이 됩니다. 그 순간 마테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테오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며칠 동안 쌓아둔 기록과 절차를 꺼내 모두가 같은 언어로 상황을 보게 만드는 것. 마테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과 바인더를 통제실 중앙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오르테가가 마테오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서류 펼칠 때냐? 마테오는 목이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최대한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오르테가님, 지금은 서류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멈췄던 이유와 다시 출격을 허용한 조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마테오는 화면을 켜서 징후 발생 시 절차 요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는 손가락으로 항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1단계 경고 재발 여부 확인. 2단계 전원 개통 수치 변동 확인. 3단계 센서 입력 이상 여부 확인. 4단계 이상 발견 시 즉시 단계 고정. 마테오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기상이 변했고 변수가 늘었습니다. 변수가 늘수록 우리는 약속한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통제실에서 누군가가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마테오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사람을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걸 김태훈에게서 배웠으니까요. 마테오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약속이 더 필요합니다. 다를 때마다 기준이 바뀌면 사람은 감으로 움직입니다. 감은 용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밤에는 사고가 됩니다. 김태훈이 마테오 옆으로 와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이 아니라 약속한 순서대로 갑시다. 김태훈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통제실 안에 있는 사람들 귀에 이상하게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김태훈이 오르테가에게도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오르테가님, 라파엘에게 선택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파엘이 따라갈 순서를 통제실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르테가가 한 번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오르테가는 잠깐 화면을 받고 태블릿의 절차 요약을 봤습니다. 오르테가가 마테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 순서대로 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통제실의 떠들림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모두가 누가 맞냐 대신 무엇부터 하냐로 이동했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라파엘, 절차 1단계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파엘이 즉시 답했습니다. 절차 1단계 경고 제발 없음. 마테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절차 2단계 전원 개통 수치 변동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파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전원 개통 허용 범위 내 변동입니다. 김태훈이 옆에서 낮게 덧붙였습니다. 마테오님 변동 폭 기록도 같이 받으시죠?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라파엘에게 물었습니다. 라파엘 변동 폭 수치로 읽어주세요. 라파엘이 수치를 읽어줬고 마테오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 바람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스크린에 뜬 기체 아이콘이 접근 경로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놓치면. 마테오는 그 속삭임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지금 고개를 들면 공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마테오는 공포를 확인하는 대신 공포를 다루는 방법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마테오는 절차 3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라파엘, 센서 입력 이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파엘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마테오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수치 하나를 확인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라파엘이 다시 말했습니다. 센서 입력 순간 흔들림이 있으나 필터링 범위 내입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이 바로 물었습니다. 라파엘 순간 흔들림이 발생한 시각을 말해주세요. 라파엘이 시각을 말했고 이민호가 통제실 로그와 대조했습니다. 이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통제실 로그와 일치합니다. 그 짧은 확인이 통제실에 또 하나의 안정감을 줬습니다. 마테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기록이 지금 이 순간에 서로를 같은 바닥 위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강행을 말하고 누군가는 중단을 외치고 누군가는 책임을 피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순서를 꺼내면 말싸움은 줄어듭니다.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서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김태훈이 통제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절차 4단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징후가 재발하면 접근 단계를 고정하고 복귀 또는 우회 결정을 빠르게 내립니다. 마테오는 그 문장을 듣고 손바닥 안쪽에 다시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정이 혼란에서 나오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마테오를 버티게 했습니다. 라파엘이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접근 계속합니다. 시정은 낮지만 절차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마테오는 짧게 답했습니다. 라파엘 절차대로 갑니다. 김태훈도 옆에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라파엘 약속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테오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체 아이콘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접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의 숨소리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테오는 그 순간 자신이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란 성능이 아니라 위기 때 사람을 같은 언어로 묶는 힘일 수 있다는 걸요. 라파엘 무전이 다시 들렸습니다. 접지등 시야 확보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통제실 안에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하려고 했지만 아직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마테오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김태훈이 스크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파엘, 접근 각도 유지하세요. 라파엘이 즉시 답했습니다. 유지합니다. 오르테가도 입술을 굳게 다문 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르테가 얼굴에는 통제하고 있다는 표정과 통제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꺾였습니다. 기체 아이콘이 경로에서 미세하게 흔들렸고 통제실 안쪽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테오는 태블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절차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마테오 손으로 기록한 수치와 시각이 줄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기록이 지금 라파엘을 잡아주는 안전벨트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전벨트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돌풍입니다. 미세 수정합니다. 김태훈이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수정 확인. 마테오는 그 짧은 말들이 왜 이렇게 큰 힘을 갖는지 그때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언어만 있으면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륙 직전 통제실이 거의 숨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속도 수치가 내려오고 고도 수치가 줄어들고 마테오 손바닥에도 땀이 더 차올랐습니다. 라파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접지합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마테오에겐 몇 분처럼 길었습니다. 다음 순간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았다는 보고가 들렸습니다. 착륙 완료.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가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박지은이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고 김서연은 턱을 한 번 세게 다물었습니다. 오르테가는 그제야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였습니다. 김태우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우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조용히 다음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라파엘, 지상 이동 중 계기 경고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파엘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답했습니다. 현재 경고 없습니다. 마테오는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마테오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에 드러나는 징후가 가장 잔인하니까요. 경납고로 돌아온 라파엘은 헬멧을 벗자마자 마테오를 찾아왔습니다. 라파엘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테오 돌아왔습니다. 마테오는 라파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파엘 정말 다행입니다. 마테오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테오는 가슴 안쪽이 계속 울렁거렸고 다리가 아직도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바로 라파엘을 작업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라파엘 착륙 후 계기판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기판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마테오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낮에 문제 삼았던 그 경고가 다시 떠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코드였습니다. 정확히 같은 패턴처럼 보였습니다. 마테오는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현됐습니다. 이민호가 바로 로그를 띄웠습니다. 착륙 직전이 아니라 지상 이동 후 짧게 떴습니다. 박지은이 라파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라파엘 떴을 때 느낌이 있었습니까? 라파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대답이 더 무서웠습니다. 느낌이 없는데 경고가 뜨는 건 사람이 감으로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마테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마테오는 환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라파엘이 살아 돌아온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쁨 바로 옆에 만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낮에 멈추지 않았다면, 만약 오르테가가 강행을 밀어붙였다면,
만약 김태훈이 단호하지 않았다면, 만약 마테오가 가운데에서 침묵했다면, 그 만약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마테오는 숨만 쉬게 됐습니다. 루이스가 마테오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테오, 괜찮아요? 마테오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것 같았고, 괜찮지 않다는 말은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낼 것 같았습니다. 마테오는 그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경납고 바닥에 작은 흠집 하나까지 선명했습니다. 마테오는 그 흠집이 마치 사고의 흔적처럼 느껴져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이 마테오 옆으로 와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김태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테오님, 멈춘 선택이 맞았습니다. 마테오는 김태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테오는 갑자기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마테오는 그동안 한국을 마음속에서 정리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따라가는 나라일 거다. 어차피 자랑만 할 거다. 마테오는 그런 식으로 한국을 규정해 두면 실망해도 덜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테오가 보고 있는 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마테오 눈앞에 남은 건 절차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면 멈추는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문화였습니다. 기록이 방패가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끈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테오는 KF-21이 2026년에 인도된다는 뉴스보다도 이 장면이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절차를 일정 앞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문화요. 오르테가가 뒤에서 걸어와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오르테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르테가가 마테오와 김태훈을 번갈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낮에 멈춘 게 맞았군. 오르테가 목소리에는 인정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씁쓸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씁쓸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르테가도 사람을 집으로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오르테가가 살아온 시스템은 오르테가가 그걸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테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도 무거웠습니다. 마테오는 입술을 떼고 겨우 말했습니다. 김태훈님. 김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테오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훈이 크게 웃지 않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마테오님도 고맙습니다. 마테오님이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마테오는 사실 흔들렸습니다. 마테오는 흔들리면서도 기록과 절차 덕분에 쓰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테오는 그 사실이 부끄럽고도 감사했습니다. 마테오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감동으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마테오는 돌아가면 성능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마테오는 사람이 살아 돌아오게 만드는 방식부터 옮기겠다고요. 그 결심이 마테오 가슴에 아주 무겁게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경납고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마테오는 그제야 귀가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무전소리로 머리가 꽉 차 있었는데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나니 오히려 정적이 더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라파엘은 의료 확인을 받으러 이동했고요. 루이스는 공구함을 정리하면서도 몇 번이나 마테오를 쳐다봤습니다. 루이스 눈빛에는 살았다라는 안도와 아찔했다라는 공포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루이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너무 가벼워 보였고요. 무서웠다는 말은 너무 늦은 고백 같았습니다. 김태훈은 환호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기록을 꺼냈습니다. 김태훈은 마테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테오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테오는 이제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압니다. 위기를 넘긴 순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다음에 누군가가 같은 위험 앞에 섰을 때 길이 생깁니다. 김태훈과 마테오는 둘이 남아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박지은도 잠깐 와서 통역 메모를 정리해주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경납고 끝쪽에서는 김서연과 이민호가 로그 파일을 백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데도 마테오는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이 소리는 숨기는 소리가 아니라 남기는 소리였으니까요. 김태훈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마테오님, 오늘 통제실에서 가장 흔들릴 뻔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마테오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라파엘이 침묵했을 때입니다. 마테오는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기억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몸은 아직도 그 침묵의 길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마테오는 예전 방식대로라면 감정이 올라와서 목소리가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김태훈이 약속한 순서라고 말해줘서 마테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김태훈은 마테오의 문장을 예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마테오가 말한 표현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마테오에겐 아주 큰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마테오는 남미에서 자주 겪었습니다. 보고서가 보기 좋은 말로 바뀌는 순간 진짜 위험은 사라지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척을 하는 위험이 언젠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김태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착륙 후 경고 제발. 낮에 멈춘 판단과 밤 기상 악화가 겹쳤다면 위험도가 크게 상승했을 가능성. 김태훈은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썼습니다. 확신인 척하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마테오는 그 태도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믿음직하다는 건 멋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훈이 먼저 그 침묵을 부드럽게 깼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김태훈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과장하지도 않았고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마테오 가슴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마테오는 그제야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마테오는 낮게 말했습니다. 마테오는 부끄럽습니다. 김태훈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테오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마테오는 한국을 마음속에서 정리해 두고 왔습니다.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실망해도 덜 아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태훈이 보여준 건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김태훈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태훈은 마테오를 위로하려고 말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비는 결국 사람입니다. 기체는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테오는 그 말을 들으며 자기 나라의 경납고를 떠올렸습니다. 일정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던 밤들, 책임을 피하려고 문장을 흐리던 보고서들, 사람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들. 마테오는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마테오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마테오는 돌아가면 성능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마테오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부터 옮기겠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용기부터, 팀이 책임을 나누는 방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테오는 말하면서도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테오는 오늘 알았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줄의 기록과 한 번의 멈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김태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테오님이 가져가실 건 기체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김태훈은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테오는 그 말을 듣고 공항 대합실 TV 속 자막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메모리, AI, 투자, 가격. 그때는 숫자처럼 흘러가던 단어들이 지금은 현장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닥으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마테오는 그 연결이 단순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테오는 확실히 봤습니다. 현장이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뒤에서 받쳐주는 장면을요. 마테오는 작업대 위에 남은 마지막 로그를 저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까보다 덜 떨렸습니다. 마테오는 김태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훈님, 마테오가 오늘 배운 건 절차가 아닙니다. 마테오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김태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마테오님도 오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테오는 그 대답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테오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냥 팀이 만든 길 위에서 덜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이 마테오를 살렸습니다. 며칠 뒤 마테오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다시 TV를 봤습니다. 또 한국 경제 뉴스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눈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경납고의 조용한 키보드 소리였습니다. 통제실에서 모두가 같은 언어로 숨을 맞추던 순간이었습니다. 라파엘이 살아 돌아와 마테오,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니까요. 마테오는 지금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도 그 문장 때문입니다. 한국을 칭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마테오처럼 의심부터 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마음을 바꾸게 된 과정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은 결국 누군가의 용기와 누군가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마테오는 그 시작을 한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는 그걸 자기 자리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현장은 늘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마테오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한 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군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테오는 오늘도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마테오는 오늘도 믿고 싶습니다. 기술의 위대함은 자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태도에서 나온다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테오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한국에서의 인상 깊은 순간이나 현장에서 지켜낸 선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